내가 왜 돈을 모으고 내가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그냥 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너무 뜬구름 잡지 마세요. 너무 뜬구름 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 지난번에 대표님이 나오셔서 또 이 절약 관련된 거, 소비, 이런 거 얘기하신 영상이 조회수가 한 250만 회. 너무 터졌더라고요. 밥을 좀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끝나고 밥 제가 사는 걸로 했는데, 네네네.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시잖아요. 네네. 본인도 좀 가끔 하시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봤을 때 좀 정말 아껴야 하는 소비, 뭐라 생각하세요? 그 인스타그램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들 있잖아요. 다 있죠. 네, 그럼 뭐 결국 그거죠. 뭐 부자가 아닌데 부자이고 싶어하는 그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소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차 운전하는데 그 시계 이렇게 나오게 차 이렇게 배치 나오게 이렇게 찍고. 사실 이건 뭐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자랑하고 싶으니까. 요즘 그거 뉴스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지 않아요? 강남에 뭐 돌아다니는 사건 사고 일으키는 사람들 차 보면은 뭐 다 어디 무슨 람보르기니에 무슨 뭐 어디 뭐 무슨 뭐 외제차 어디 뭐 제가 뭐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리스예요. 다 빌린 차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저는 차는 그냥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걸 자랑하기 위한 소비들을 항상 한다는 거죠. 남한테 보여지기 위한 소비,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잘 살고 싶어하는 소비들, 장소를 사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좋은 장소, 일단 여기 와인 일단 와인, 좋은 와인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샴페인 이렇게 깔려져. 음식은 뭐 일단 오마카세도 유행이잖아요. 오마카세, 호캉스, 그렇죠. 호텔, 수영장 딸린 펜션, 무슨 풀빌라,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냥 공간을 사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허공에다가 돈을,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자산가 뭐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소비를 해야 세금이 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어느 정도 써야 세금도 좀 이렇게 효과를 보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 푼 두 푼 아꼈다가 막 그런 데 가서 막, 나를 위한 선물이야. 라는 자기 합리화하는 뭐 이런 소비들. 절대 경계해야 된다. 예. 만약 본인의 소비가 세금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소비는 어느 정도 좀 자제하셔야 된다. 남한테 보여지기 위한 소비. 그렇게 저는 기준을 좀 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입을 해요. 뭔가를 이제 사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라든가 어디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인스타에다 자랑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소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정말 일상화돼 있는 분들은 안 올리시죠. 네. 인스타가 돈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올려야지. 그럼 올려야죠. 그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인스타가 돈이 되냐고 내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자제하셔야 돼요. 좋은 포인트다. 네네. 인스타가 내 돈을 쓰게 하고 있으면 그럼요. 자제해야 돼. 근데 아까 되게 와닿았던 게 이제 부자인 척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저도 이제 그 좀 고급 식당의 사장님 한 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해준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뭔데요?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 이제 정말 재벌들도 요즘에 하시잖아요. 기업 유명한 회장님들도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 그분들도 이제 일상을 막 올리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면 차가 보일 수도 있고 집이 살짝 보일 수도 있고 음식도 보일 수 있는데 그분이 해준 얘기 되게 와닿았던 게 오마카세가 유행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회장님이나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차나 집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이 불가능한데 그들이 먹는 음식은 어쨌든 내가 한 번쯤은 내 돈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심리가 거기에도 반영되는 게 있다면서 하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거를 무리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그냥 보면 알잖아요. 뭘 입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어떤 차를 끌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요즘 인스타는 저는 아이디라고 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인스타가 이제 개인을 이제 알려주는 지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인스타를 들어가서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 걸 보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말했던 뭐 그런 사진이라든가 뭐 어떤 차라든가 그렇죠. 걸을 수도 있죠. 네, 뭐 이런 건 전 거릅니다. 저는 뭐 더 이상 뭐 이야기를 이어가봤자 사실 뭐 자꾸 좀 허황된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굉장히 염세주의자예요. 저는 쇼펜하우어를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요. 예, 그렇게 뭐 다른 뭐 그런 걸 뭐 탐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많이 좀
뭔가 좀 보여지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소비를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아내가 한번 조말론 바디워시 어디서 좀 선물을 받았는지 샀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물어보면 싸우니까. 안 물어봤어요. 조말론 바디워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사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향도 맡아가 좋아해서 저도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무슨 거품이 안 나. 잘 이렇게 거품도 잘 안 나고 그냥 뭐 향도 잘 모르겠어. 남자들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짜려고 하니까 거품이 잘 안 나서 짜려고 하니까 이게 또 뭐 짜면 한 이만큼 짜는데 한 뭐 몇천 원 될 것 같은 거야. 불안해. 나한테 안 맞는 소비였던 거지. 그래서 저는 모텔용 바디워시 4kg짜리 15,000원에 사가지고 그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3년째. 너무 좋거든요. 샤워하면서.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소비를 어떻게 해야 나한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내가 뭘 했을 때 좋은가. 뭘 했을 때 좋은가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너무 이제 공허하기 때문에 이 방송 활동, 이 개그 콘서트를 매주 아이디어 웨이를 하고 매주 1000명 이상 되는 사람 앞에 쓰고 오늘 웃기면 또 나의 생명의 연장이 되고 오늘 못 웃기면 난 당장 내일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과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이게 공허한 거지. 뭐 하겠어요. 술 먹고 뭐 외제차 뭐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무슨 명품 신발 어디서 또 본 거 있어가지고 명품 신발 또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죠. 그게 안 채워져요. 그 공허함을 채워줘. 다 해봤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넌 다 해봤잖아. 네,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넌 다 해봤으니까 안 하는 거지. 나도 해보고 싶어. 해보세요. 결국 또 제 자리로 온다니까요. 제 자리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오세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처절하게 느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저는 그것도 뭐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해봤던 거는 그게 나쁘진 않은 거. 어쨌든 내가 잘 벌었으니까 해본 건데 이거에 마치 이걸 영끌한다거나 뭐 가소비를 하는가.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난 후회. 왜냐면 그때 그런 소비를 안 했다면 내가 훨씬 많은 시드머니로 훨씬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후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 써가지고 그땐 벌었으니까 써서도 좀 후회가 돼. 이게 아니라 그때 더 시드머니를 모았다면 내가 지금 훨씬 더 많은 시드머니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미 잘 되셨는데 100억 자산가. 그게 계속 생각나요. 계속 후회가 되니까 후회가 연속이에요. 후회. 계속 후회하고 그때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때 더 시드머니를 모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소비를 많이 아끼신 편이잖아요. 자산에 비해서. 그럼 절약해서 아낀 돈 어디에 쓰거나 투자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서 아낀 거는 아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 투자를 위해서 아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 일을 하냐라고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쓰기 위해서 일한다. 뭐 이거는 좀 말이 아니지. 이건 좀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나중에 뭐 60 이후에 진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은 내 시간, 젊은 시간 때 이 시간과 노동을 회사에서 줘서 그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 60대 시간은 그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 지금 내 시간이니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서 내 시간과 노동을 주고 난 받는 건데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면 웬만하면 내 시간을 안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시간은 내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젊었을 때 어떻게 뭔가를 해놓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선물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이 시간을 낭비하고 나의 지금의 행복을 바꾸는 거지 자꾸. 그렇지. 내 시간과 노동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꾸 나의 뭔가 지금 만족으로 바꾸는 거지. 공허한 소비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로 쓰셔야 되냐면 지금 버시고 있는 그 돈은 미래의 나의 시간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금액이 나에게 선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도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런 소비를 했을까라고 후회를 하는 거죠. 왜냐면 더 좋은 투자와 더 많은 시간을 나는 벌 수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내 시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의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뭐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로, 뭐 지급의 행복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하죠. 미래의 나도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장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인생을 바라십니까? 그런 공포를 파는 게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런 공포에 그런 걸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 너무 극단해. 차라리 그럴 바에 먹는 걸 조절하는 게 낫죠. 제 아는 분 지인은 나이가 좀 이제 저랑 비슷한 연령대인데 조금 어린데 이제 예를 들면 그분이 그래도 3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자산이 1억이야, 1억. 그 나이 때 치고는 많은 거죠. 이제 많은 걸 수도 있고 좀 덜 모았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일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행 경비로 1000만 원을 쓰더라고. 내가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전 자산이 1억인데 여행 경비 자기 전 자산의 10%를 쓴다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건 저는 그분 안 만나요. 그렇게 하면은 같이 못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도 본 영상이에요. 제가 본 영상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98만 원 있는 사람이 있고 9,800만 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50만 원짜리 청바지는 누가 살까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답을 알죠. 네, 이거는 결국에 98만 원 있는 사람이 50만 원짜리 청바지를 산다는 거예요. 9,800만 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삽니다. 200만 원 더 모으면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한 말처럼 어디 돌아다니는데 그거 제가 한 말 아니고요. 누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조금만 더 모으면 성과가 있잖아요. 1억이라는 성과가 달성을 코앞인데 50만 원짜리 그 청바지를 함부로 산다? 절대 못 삽니다. 근데 98만 원 있는 사람은 50만 원 쓰죠. 왜냐? 98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48만 원 남거나 98만 원 있거나 이거는 한 번도 성과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성과의 맛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생각, 절약에 대한 생각, 이 소비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나는 어떤 소비를 좋아하는가? 나는 뭘 샀을 때 좋아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뭘 샀을 때 제일 행복합니까? 김 작가는? 저는 뭐 보면 알다시피 뭐 귀걸이, 목걸이, 뭐 금붙이도 없고 시계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는 뭐 테니스 라켓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저 테니스 치고 그다음에 먹는 거에 돈 안 아끼잖아요. 먹는 거. 먹는 거 빼고는 대부분은 뭐 가소비를 하는 게 없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몇십만 원짜리 몇 끼 먹진 않잖아요. 몇 끼 먹진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런 건 자기에 맞는 소비는 한두 가지 정도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정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왜 돈을 모으고 내가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그냥 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너무 뜬구름 잡지 마세요. 너무 뜬구름 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돈을 많이 모으는 이유, 소비를 줄여서까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계획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생각을 쪼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얼마 전까지 해도 노동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노동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막 방송 막 다 나가고 강의 막 다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우리 가족이 주말에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어디 강원도 쪽에 주택을 마련해서 우리의 주말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뭐 돈 펑펑 쓰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돈 못 모아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나 그 길까지 갈 거야 라고 정확하게 쪼개가지고 일을 행동을 하셔야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거야 돈 모아야지 뭐 이런 마인드로는 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된다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일반 대중으로 강연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 개그맨 후배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개그맨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닌 거 한데 열심히 사는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그래도 열심히 사는 편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바꿔야 하는 거 딱 한 가지 있다면 뭐 항상 뭐가 좀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좀 뭐가 조금 이런 건 좀 아깝다 안타깝다. 결국에 사람이 생각해보면 아까 소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결국 마인드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인데 결국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재화가 유일하게 인간이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주잖아요. 김 작가한테도 똑같은 시간을 주고 나한테도 똑같은 시간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뭐 저는 그 시간을 어렸을 때는 뭐 개그를 하는데 썼었고 지금은 그 이후로 이제 퇴출이 되고 난 이후에 내 시간을 나에게 오롯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지금 내 시간값을 높이는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내 시간을 나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나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 얘기 비슷하게 또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돈 받고 회사에 팔아야 됩니다. 파는 거예요, 그거 내 시간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곳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줬잖아요. 그럼 돈을 받고 이거는 사실 그냥 내 미래를 위해서 계속 쌓아놔야 되는 자산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줘서 돈을 받아서 이거 다 써요. 그럼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현생애가 즐겁고 띵까띵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내 시간을 주고 돈을 받아서 나중에 미래의 시간의 가치를 위해서 모으고 있다? 이건 지금 가치 있는 행동. 예를 들어서 내 시간을 아들과 캠핑을 가요. 아들과 캠핑을 가서 즐겁게 지내. 아들과 내 시간을. 근데 그게 뭐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들의 기억 속 추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내 시간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다 지금 줘서라도 얘에게 좋은 기억과 추억과 행복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아버지가 이렇게 어렸을 때 해줬어라는 그 추억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 시간하고 그 추억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들의 추억을. 얼마든지 하죠. 이런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써야 된다. 내 시간을 바꿔야 된다. 내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아파트도 미리 시간을 선점해야 되고 내 시간을 줘서 받는 돈도 그냥 지금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쓰시면 안 된다. 나중에 뭔가가 시간을 돌아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에 써야 된다. 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아들에게 줄 때는 원 없이 줍니다. 왜냐면 이 기억이 얼마나 좋은 기억이 남아있겠어요. 지금 아들 얘기 나서 그러면 네. 자녀 교육은 혹시 어떻게 하세요? 경제 교육 같은 거 하세요? 자녀 교육은 지금은 자녀 경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제 교육이 우리 부모 경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난 진짜 좀 깜짝 놀란 게 요즘 저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달려요. 이렇게 좀 유치원 보내는 그 버스가. 근데 거의 이제 막 영어 유치원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더라고. 우리 아들이 6살인데 다 영어 유치원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서도 또 갈리고. 저는 그래서 단언을 했거든요. 절대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영어 유치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분들 보내는 분들이 뭐 그런 거는 뭐 그분들 자유입니다. 그분들이 교육열이시고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자꾸 다 그 방향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가는 거는 또 네. 근데 그 인바운더리 안으로 넣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개그할 때도 그랬어요. 개그할 때도 그 주류가 있었어요. 주류의 그 개그맨 하는 그 무리가 어떤 단체를 형성해서 하는. 근데 저는 그 무리에 안 들어갔거든요. 내 거래야지 거기 들어가서 뭐해라는 생각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영어 유치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에 저는 그 바운더리에 넣어서 애를 어렸을 때부터 경쟁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같이 교육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서울대 연고대였는데 지금은 의대잖아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또 포화 상태가 오겠죠. 근데 그 방향으로 가려면 애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육은 뭐 지금은 경제교육 이런 게 중요할 때가 아니라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를 절대 영어 유치원 보내지 않을 거고 절대 의사 변호사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건 확신이 있어요. 그 아이가 원한다면 영어 원하면 유치원도 해. 가고 그 원하면 아이가 해. 원한다면 의사도 네. 지원해 줄 거고.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경험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서울대, 연고대 이런 걸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20살 때 이후로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함과 동시에 내 길이 정해졌었거든요. 그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주류로 가지 않으면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다른 행동을 하면 손가락질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김 작가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약간 어떤 유튜브를 하고 싶은 사람이 김 작가님한테 저 유튜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나 유튜브 할 거라면 야 그런 걸 왜 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그게 뭐야. 근데 유튜버는 알아. 왜냐 그 모습이 있었으니까 나도 옛날 그때의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어떤 개그맨 지망생 친구가 저한테 와요.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만들래. 개그맨이 하고 싶습니다. 야 그래 진짜 힘든 길이긴 한데 좀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해 하고 해. 네, 화이팅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자기 친구들한테 나 개그맨 할 거면 야 그거 왜 하냐? 그러고 네가 웃기지도 않은데 그런 걸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잇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이거 부자와도 연관시키면 저는 투자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될 겁니다라고 진짜 부자한테 이야기하면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걸 왜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응원을 해주는데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움직이려고 하고 달라지려고 하고 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모습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뭔가 움직이려고 했고 움직였던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냥 쭉 전진하시면 되지 그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당해봐가지고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꼭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방송도 보시면서 막 악플 달고 저게 되겠어?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다. 뭔가를 했던 사람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환호를 보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저는 그 말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말씀하신 것이 되게 와닿는 거랑 어쨌든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저는 드는 생각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나를
되게 밑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맞아요. 위로 올라갈 수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한 예로 이제 대표님이 최근에 테니스 시작하셨잖아요. 테니스 시작했어요. 테니스 시작했잖아요. 네.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김작가.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테니스를 한 1년 정도 됐는데 너무 재밌고 운동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탁구를 쳤는데 저한테 발렸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시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황희 대표님이 이제 테니스 채 라켓 고르는 거랑 그다음에 네, 심지어 맞아요. 같은 장소에서 레슨을 받거든요. 재밌어요. 같은 선생님한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로 인해서 평생 안 치던 테니스를 칠 수도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네. 뭐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그게 결정되는 것들이 저 예전에 제 친구들한테 개그맨 된다고 했을 때 네. 네가 지금 한 말이 제일 웃겼다라고 했어요. 지금 하면 야 그 말이 제일 웃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네. 옛날 투자한다고 했을 때 무슨 뭐 연예인이 무슨 투자야. 다 망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두 번의 비웃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비웃음들이 저한테 가장 큰 웃음으로 다가왔죠. 그 남의 비웃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투자하려면 괴롭습니다. 돈도 모아야 되고 언제든지 자산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모아야 되는 거. 뭐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뒤에서 막 사람들 비웃고 있고 힘듭니다. 예.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쭉 직진해서 믿음을 갖고 같이 가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소비, 여러분들 시간, 여러분의 투자 저는 지속적으로 응원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의 영역입니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김작가 TV에 나오셨는데 이제 곧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 추석 인사랑 마지막 그냥 투자든 뭐든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고 네네. 가신다면. 추석도 사실 좋은 시기로 둘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4분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나 이런 시기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그리고 다음 투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에서 혼자 생각하면서 알차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기거든요. 왜냐면 이 시기에 또 책도 읽고 책 읽기 정말 좋은 시기잖아요. 6일 동안 연휴니까. 네.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고민이었던 부분들을 결정 내릴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가치 있게 쓰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저에게도 이 방송을 보신다는 것도 저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많은 시청자 막 몇만 명 되시는 분들이 저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왜냐면 자기 시간을 써서 내 영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성투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연휴 미리 잘 보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손님은 개그맨 황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